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가지 중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합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출범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박주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어제 그 출범식 직접 가셨었죠? 예, 갔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지금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정권교체가 아니냐, 또 국민의 염원이다. 우리가 결속과 단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각오와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대위 분위기랄지 출범식 분위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신 다음에 첫 인터뷰라 선대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건지도 참 궁금해서 예, 그 전에 어떻게 윤석열 후보와 어떤 교감이나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윤 후보께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예. 또 직접 10월 달에는 좀 만나가지고 예. 윤 후보의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구상도 설명을 듣고 또 지지선을 좀 대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앞으로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그 당시 판단으로는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정치 신인이고 또 정치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채나 또는 신세를 지지를 않았다는 점에서 예.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익을 위하거나 측근들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렇지만 정치 경험이 좀 짧아서 좀 서툴고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다듬었으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가면 된다 하는 판단하에서 제가 지지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대위 다른 분들이랑은 뭐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정치권 외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다소 그동안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만 국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죠. 예. 그러면 최근에 그 어떤 국민의힘 당 내의 분위기랄지 선대위의 분위기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간에 어떤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패싱 논란, 당대표 패싱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또 밖에서 지선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역량의 범위 내에서 윤 후보 당선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신념으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동의를 했는데 제가 하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출범하기까지 많은 불협화음과 또 국민들께 좀 불안 내지는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돼서 어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권교체 이루고 우리가 대한민국은 미래 국민을 꿈을 이루는 데 앞장서자 하고 다지고 그랬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우리 선대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비친 모습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뭐 이랬다. 아니 저는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따로 그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랬군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그리고 서로 손 맞잡고 뭐 국민에게 환호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좀 너무 과잉한 해석이다 언론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러면 그 선언문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본인이 늘 말씀하신 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네, 그런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고 국민 경제가 지금 너무 피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요점과 관점을 예. 제대로 짚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말을 했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예. 문재인 정권이 행정부 권력 또 입법부 권력 사실상 사법부까지 장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의 기본을 세우고 원칙을 가꾸는 그런 계획이 없어진다면 지금도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하는 평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큰 훼손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자율성을 예. 전제로 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독선과 아집, 나만이 옳다는 그 주장을 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이 가렵고 아픈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이제 5.18을 지금 부정하는 듯한 페이스북을 써놨더라고요. 참. 이거는 질문자. 예,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예. 자세히 모르는 분이고 SNS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확인해 보면은 5.18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5.18을 역사적인 의의를 왜곡하고 피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는 본인의 견해를 필요한 것이어서 5.18의 본질을 훼손했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 또 그리고 학자들 심지어 5.18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특별법은 좀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혐오 발언이 그 전에는 사실은 많이 있어서 이런 법까지 제정하게 된 거 아닐까요? 사실 그렇죠. 저는 그 입법을 그때 5.18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저도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예. 관점과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표현의 자유가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5.18에 참여를 했고 5.18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령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특정 용어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많잖아요. 예. 예. 그게 괜찮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지나간 부질없는 이야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라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노재승 씨를 인선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저런 중도층이랄지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이라면.
아니, 그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니,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인선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죠. 네. 근데 5.18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언행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제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 발표는 없었다고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첫 번째 공약은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어제 윤석열 후보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국민 경제가 너무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빠른 수습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각종 정책 파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등 치밀한 공약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어제 1호 공약이 뭐냐 하는 것은 언론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곧 집대성된 공약이 적나라하게 발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기간이 짧아서 정치적인 부채나 또는 신세를 짓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국정을 농단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챙기거나 측근들을 두둔하고 비유하는 그런 현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근본과 원칙을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무 제공자도